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먼저 오늘 공소기각 판결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상을 조사해서 위법행위를 밝히고 그러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됐죠? 재판부도 위법한 수사를 인정한 거잖아요. 제가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사실 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5년씩이나 고생시키고 말이야 망신 주고 기자 압수수색하면서 그 전날 보도자료 돌려가지고 기자들 보는 앞에서 하고 등록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 생각이 없어서 등록 안 한 것뿐인데 그걸 갖다가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폰 포렌식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통신 조회하고 계좌 조회하고 5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그냥 철저하게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주변에 힘없이 이렇게 많이 당한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저는 지금 법조인이니까 더더욱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법조인으로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법조인들 고생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뒤인 2021년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자문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근로계약에 따른 경영고문이지 변호사 일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관심이 쏠렸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권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그 대가로 권 전 대법관에게 퇴임 뒤 고문료를 지급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든 파란색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대법관 퇴임 뒤 지난 2020년 11월부터 10달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달 1,5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 고문료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재판 거래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대법관들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면서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판결에 대해 청탁하고 그 대가로 퇴임 뒤 고문료를 지급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져 왔습니다. 총선 직전 야당 대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셈인데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는 모두 6명으로
이 중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두 사람만 먼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